오늘은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속을 지켜야죠, 그죠? 약속을 지키는 거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약속이 깨지면 신뢰가 깨지고 또 불신하면 서로 관계가 나빠지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약속이라는 게 늘상 잘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좀 항상 어디 무슨 약속을 하면 좀 늦기 자주 늦어요, 보면. 어, 저는 습관적으로 이런 습관이 있어요. 만약에 12시에 만난다 하면 12시까지 방에 있어요. 12시에 만나면 12시까지 방에 있다가 후다닥 해가지고 휘잉 나가요. 이렇게 12시에 약속이 안제 이렇게 가까운 데면, 먼 데면 거리에 맞춰서 마산에 12시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10시 반에 출발해야죠. 어쨌든 시간을 딱 맞춰서, 그리고 이제 준비를 별로 안 해요. 순례 같은 걸 가게 되면 아침 6시에 출발하잖아요. 그럼 미리 전날에 뭐 이것저것 챙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챙겨놓지 않고요. 6시 5분 전에 해가지고 슝 가요. 봉저항 가면 정말 챙겨야 될 게 많잖아요. 이틀 전부터 챙겨요. 봉저항 가면 정말 챙길 게 많은데 안 챙겨놔요, 하나도. 등산화 있을 거고, 뭐 피켈 지팡이도 있을 거고, 뭐 옷도 어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새벽 2시에 1시에 출발하게 되면 그 이렇게 한 6시나 7시나 자거든요. 좀 자다가 딱 일어나면 이제 12시쯤에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제 샤워하고 이제 뭐 이제 난 바로바로 해도 주섬주섬 해가지고 가거든요. 이거 별로 이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습관적으로 별로 좋지 않아요. 여기 새벽 10시에 사시기도를 나오면 10시, 9시 55분까지 가만히 이제 딩가딩가 누워있다가 후다닥 해가지고 이제 쑥 내려가. 이거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 습관이 이러면 항상 약속이 임박되거나 몇 분 늦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뭐 나한테도 좋지도 않은데 계속 습관적으로 했고 상대방에게는 짜증나게 하잖아요. 내 화가 나게 만드는 사람이 돼서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약속은 이제 보면 나 자신과의 약속이 있고 또 남과의 약속이 있죠. 나 자신과의 약속을 스스로 잘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승리한 자라고 할 수가 있고, 남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약속은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있어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것을 지키는 이런 사람이 있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바라도하자라는 바라문이 있었는데요. 바라도하자는 이제 이렇게, 바라문이라는 거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힌두교죠. 힌두교의 원조니까 다른 종교를 가졌어요. 그런데 다난자나라는 부인이 개종을 시켜요. 바라문에서 둘째자로. 어떻게 개종이 됐냐면, 본래 가문이 다 바라문 가문이었는데 단연자냐가 어느 날 부처님 법문을 우연히 듣고는 와, 부처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당시만 해도 신분이 따로 필요 없다. 바라문 제도는 이 신분이 정해져 있잖아요. 크샤트리아, 바라문, 바이샤, 수드라 이러면서 이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계급이 있다잖아. 바라문은 머리에서 태어나고, 태어나는 것조차 크샤트리아는 옆구리로 태어나고, 바이샤는 허벅지 여기서 태어나고, 그 수드라는 발밑으로 태어난다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본인은 여성인데다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은 남녀가 평등해. 그리고 사람은 본래 다 평등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도 다 존귀해.
뭐 정말 혁신적인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단연자냐가 부처님에 폭 빠져요. 자, 그러면 먼저 개종을 한 거죠. 야, 이런 경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바라문 가문이었으면 바라문 교도로서 바라문의 말 제사를 잘 모시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서원 내지 서약을 했었을 텐데, 그런데 부처님을 만나서 서약을 깼어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우리 입장에선 잘한 거지만 바라문 교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바라도하자가, 남편인 바라도하자가 이제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는 바라문계에서도 명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아니 내가 순복음교회 장로야. 근데 그 같이 사는 보살이 내가 장로인데 절에 가가지고 황룡사에 가가지고 내 황산스님 법문을 듣고 있네. 이래 되면 이제 명생이 순복음교회 장로나 되는데 얼마나 그 모욕감이 들겠어요. 그리고 바라도하자는 항상 늘 그 자기 마누라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어느 날은 이제 자기 집에서 바라문들을 초청해서 500명의 바라문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법회를 하기로 했어요. 자기 집에서. 이제 그 전날에 보살 내일만큼은 삼보를 예경하는 개성을 읊지 마. 그러니까 이제 그 본래 불제자들은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께 귀한 자들은 늘 읊는 게 있어요. 그 우리가 예불문 하듯이 천수경 하듯이 우리나라는 이제 관세음보살 돼버렸죠. 이제 관세음보살, 뭐 좋아도 관세음보살, 슬퍼도 관세음보살, 파들짝 놀라도 관세음보살, 이렇게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본래 이제 우리 그 불제자들은 본래는 그게 아니고 부담 사라남 가차미, 담밤 사라남 가차미, 상감 사라남 가차미. 이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부처님께 귀합니다, 가르침에 귀합니다, 승가에 귀합니다를 이제 그 빨리어로 한 거예요. 부담 사라남 가차미, 담밤 사라남 가차미 이러면서 상감 사라남 가차미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늘상 매일매일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늘 아무 때나 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라도하자가 바라문이 내일은 그거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래 이제 보살이 뭐 글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 약속은 못 하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 약속을 하라니까? 그것 좀 하지 말라니까? 아유, 어떻게 내가 버릇이 돼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약속을 해요? 그냥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라니까. 그러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바라도하자가. 그러니 이제 남자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폭력을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게 본래 힘센 사람은 힘을 쓰게 마련이에요. 가가지고 흉기를 들고 와가지고 협박을 막 내일 절대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그래도 참 오기가 너무 오기가 근성이 개종을 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야. 가만 보면 이게 약간 독종이 돼야지 개종을 할 수 있는. 뭐 밤새 그렇게 해도 굽히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어쩔 수 없이 손님들은 다 받았고 바람들은 다 받았고 시중을 잘 들고 뭐 음식도 다 하고 뷔페 다 지나가는데 뭐 이렇게 서빙을 하다가 그릇을 탁 깨트렸어. 어우 관세음보살 부담 살아남 가참이 담밤 살아남 가참이 뭐 이러니까 이제 500명의 바라문들이 모두 다 그렇지 않아도 당시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포교력이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교화력이 너무나 대단하셔서 그 마가다국의 왕사성 일대 젊은이들이 다 출가했고요. 그리고 바라문들이나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개종을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 이 바라문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을 텐데 그 자리에서 부담 살아남 가참이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라도하자가 난처한 지경에 이르렀고요. 바라문들은 자기 보살 관리도 못 한다고 엄청 이제 그 비난을 하고
화가 난 상태로 가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졌어. 그래서 바라도하자 또 같이 화가 나잖아. 내가 밤새도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말을 안 듣고 했으니까. 그래 이제 막 욕설을 퍼붓다가 다 모두 다 석가 이놈 때문이다 그렇다라고 하면서 석가 뭐 우리 부처님 엄청나게 욕하면서 이놈 내가 이렇게 가가지고 혼 좀 내야겠다 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 가세요 보살이 단연자야 보살 정말요? 가서 혼내시려고요? 정말 가보세요 해가지고 이 머리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막 갔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간 거예요. 만나자마자 뭐 했겠어요? 네, 이놈 저놈 하면서 막 욕을 막 해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논쟁을 하기를 살생에 관한 논쟁을 했어요.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죽이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이렇게 살생을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살생을 안 하면서 살 수가 있냐? 했더니 부처님께서 나는 살생을 매일매일 한다. 나의 욕심을 계속 죽이고 나의 분노를 매일매일 죽이고 있다.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면 화를 죽인다는 거지. 욕심도 죽인다는 거지. 어리석음을 죽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바라도하자 허를 찔렀잖아. 이제 자기는 화가 엄청 나가지고 지금 막 퍼붓고 있는데 부처님은 정말 저 하늘에 구름이 슝 지나가듯이 유유하게 여유 있게 그냥 나는 화를 죽입니다. 나는 분노를 죽입니다. 나는 성냄을 죽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부처님한테 귀를 하고 이렇게 자기 보살이 왜 부처님을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삼보에 귀의를 하게 됐어요. 자, 이거는 약속을 깼죠. 약속을 깼어요. 나는 바람은 일 거야 라는 약속을 깨고 부처님한테 새로운 약속을 하죠. 삼보에 귀한다는 게 약속이거든요. 부처님께 귀합니다. 가르침에 승가에 귀합니다라는 게 당신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른 가르침 받지 않고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 스님들의 가르침, 또 이것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서약이거든요. 이 약속이라는 것은 뭐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술을 먹지 않겠다, 뭐 살생을 하지 않겠다 이런 계율에 대한 약속은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참 그래요. 우리가 이 약속을 내가 담배를 오늘부터 끊어야지 해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 탁 끊었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담배를 탁 펴. 그러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자괴감이 들고 내가 절대로 슬쩍하지 않을 거야 앞으로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슬쩍하는 순간이 딱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죄책감이 심한 사람도 있거든요. 죄의식이 정말 나 자신에게 너무 실망했어.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자성하고 자기를 이렇게 반성하는 건 굉장히 좋죠. 그런데 그것도 정도껏 반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하게 반성을 해요. 너무 심하게 반성하는 사람은 뭐 어떤 거에 실패를 해도 마찬가지로 너무 심하게 반성해요. 내가 가게를 하다가 말아먹었어. 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다시 또 가게 이렇게 자영업을 또 도전하지 않아.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난 이거밖에 안 되나 하면서 이제 그 스스로 자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이 시험을 포기 안 해버려. 이렇게 사람에게 한번 그 속임을 당했어. 배신을 당했어. 이 사람 믿을 만한 놈이 한 명도 없구나 하면서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아. 이런 경우가 이제 이렇게 한번 절망하거나 실패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뭐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거나 그랬을 때 죄의식이 너무 크거나 자기 반성이 너무 크거나 자학이 너무 크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잘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게 또 없으면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밥 먹듯이 또 약속을 깨게 되고 밥 먹듯이 새로 도전해가지고 엉뚱하게 맨날 실패해.
아니 실패를 다시 새로 도전하라는 건 실패를 100번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반성을 제대로 안 하면 그러면 이제 계속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100번을 실패하고 그게 아니라 한 번 실패했을 때 자기 반성을 충분히 잘해서 다시 도전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우리가 약속을 한 번 깼을 때 자기 반성을 잘해서 다시는 약속을 깨지 않도록 이래야 되는 건데,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이게 이성이 지나쳐서 감성까지 들어가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오히려 이제 이렇게 그 죄의식이나 어떤 실패감, 좌절감으로 인해서 더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절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중도이고 공성이라 할 수 있어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하잖아. 재물, 돈이 많이 있어야 돼. 무소유하고 재물이 많아야 된다라는 이 사이 조절을 우리가 늘 잘해야 되죠. 우리는 자본주의 살기 때문에 돈에,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재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비교해서 보면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뭐 자괴감에 막 빠지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또 법정 스님 법문을 들으면 무소유 그래 우리 아무것도 갖지 말아야지, 있는 것도 다 남 줘버리자. 무소유 너무 좋은 것 같아. 나한테 딱 맞아. 없는 사람한테 딱 맞는 게 무소유잖아, 그죠? 맨날 맨날 있는 거 있다가 쑥 쓰러지고 있다가 쑥 쓰러지고 마이너스고 막 이런 사람한테는 법정 스님의 말씀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완전히 뭐 너무 훌륭하셔. 그런데 또 그렇게 살면, 출가한 사람이 그렇게 살면 훌륭하죠. 야, 출가한 사람이 무소유의 정신을 가지고 살면 완전히 최고예요, 최고. 여러분들도 출가한 스님이 정말 법정 스님 말씀대로 무소유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정말 존경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속세에 살면 안 그래. 속세에 사는 사람이 몰라, 이제 속세에 살면서도 스님처럼 살면 뭐 그렇지만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자녀까지 낳고 이런 사람은 또 다르다고요. 그게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재물에 대한 탐욕이 너무 크면 사람이 더러워지고, 또 이렇게 무소유 정신으로 가면 청정한데, 청정함과 이렇게 탐욕의 이런 것이 적절히 잘 조절이 돼서 이렇게 한 곳으로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약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이제 바라도하자에 대한 이야기는 더 진행이 돼서, 그렇게 되자 바라도하자가 500명의 다른 바라문들하고 정말 친하잖아요. 이 바라문들이 저 바라도하자가 부처님의 제자가 됐어? 이 500명까지도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진실하고 그 성실하고 우리 바라문계에서도 명망이 높은 저 사람이 아무래도 이 석가라는 이놈이 속임수를 쓴 것 같다. 가가지고 단단히 따지자 해가지고 500명이 다 몰려와가지고 막 똑같이 이렇게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했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500명의 바라문들에게 법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어떤 손님에게 음식을 가득 10가지, 20가지 음식을 싹 차려놓고 그 손님에게 대접을 한다고 하자. 그런데 그 손님이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그 음식은 누구 거지? 그럼 누구 거예요? 손님이 싸가는 게 아니잖아. 그럼 내가 음식을 차려줬는데 손님이 안 먹고 가면 그 음식은 도로 내 거죠. 조건만 안 드시고 그냥 갔어. 그럼 내 거지. 욕지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욕지거리도 분노도 속냄도 욕심도 막 내가 분노를 상대에게 방사를 했어. 막 분사해서 막 미움, 뭐 분노, 뭐 노염 다 분사했는데 줬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가. 그 사람이 안 받아가면 반사해가지고 나한테 도로 도로 나한테 다시 온다. 분노, 또 화냄도 도로 나한테 오게 마련이다. 근데 2배로 힘든 거죠. 화가 나서 일단 힘들었는데 상대가 안 받아갔으니까 나한테 도로 오니까 2배로. 그 말 듣고
듣고는 바라문들도 이제 마음이 많이 변했다라고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합리적으로 우리가 바람은 내서 뭐 불제자로 오는 것은 약속을 분명히 깬 거긴 하지만 이렇게 더 나은 상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밥 먹듯이 될 수는 없잖아요. 바라문에 있다가 불교로 왔어. 그랬더니 스님이 또 막말을 하네. 뭐 이렇게 세월호 그 텐트에서 뭐 이상한 짓을 했다느니 뭐 이런 거 막말을 하네. 야, 저 스님은 내가 지적 수준이 저 정도인지 몰랐다. 저 옆에 성당에 갈 거야. 복산성당 엄청 잘 지었잖아. 복산성당 가야지. 이러면서 복산성당 그래 복산성당 가가지고 거기서 또 신부님하고 말씀 열심히 들어. 거기서 또 이제 무슨 비리가 터졌네. 내 성당이 이런 줄 몰랐다면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이제 신천지 가는 거지. 신천지. 이만희 뭐 이러면서 이제 신천지. 야, 여기는 나한테 딱 맞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몇 년을 거기서 이렇게 말아요. 왜냐하면 자꾸 그러신 분들은 약속이 자꾸 너무 심하게 변동되는 사람은 내내 그런 곳에 가기 마련이에요. 믿음도 이상한 곳에 쏠려 가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사이비에 다니는지조차 모르게 그래 되기가 아주 쉬워요. 오늘부터 이제 온라인 개강을 한다라고 그래요. 학교에서 개강을 하긴 하는데 개학을 하긴 하는데 온라인 개학을 한다는데 학교는 적게 가고 주로 온라인으로 한다는데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밴드에서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법회를 하는데 이 밴드로 하니까 너무 참 좋잖아요. 근데 교사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써야 되잖아요. 밴드를 쓰는지 뭘 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이렇게 그 EBS에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마소의 프로그램들을 쓴다라고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온라인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 기반된 서비스에서는 세계 최고예요.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최고예요. 그 덕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그 하이닉스가 먹고 살아요. 왜냐하면 이런 온라인 강좌라든지 온라인으로 뭘 하거나 뭐 그 회계도 다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또 이렇게 뭐 하여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서버들을 소유를 제일 많이 한 데가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이제 그쪽 방면 그러니까 소셜 커머스 또는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온라인으로 기반해서 여러 가지 말 이렇게 하는 그 중에 이제 온라인 강의 쪽에 최강자가 이제 세계 최강자가 MS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런 쪽에 개발을 별로 안 했어요. 네이버에서 이쪽으로 좀 투자를 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후발주자다 보니까요. MS가 서비스가 거의 뭐 이미 입증이 됐고요. 네이버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이게 공룡 기업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좋기는 너무 좋아. 그래서 EBS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걸 쓴다니까요. 그런 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은 이제 미래의 4차 산업혁명에 가까운 거잖아요.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강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시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초에 아무것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아마존하고 MS나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잠식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냥 그 세계화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계화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세계화되면 우리가 이마트 생기면서 동네 상권들이 다 죽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좀 편의점 때문에 달라졌지만 그런 것처럼 세계화가 되면 아마존하고 애플하고 그
구글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기반된 서비스를 전 세계가 다 사용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러면 이제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으라고.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네이버라도 지금 이쪽에 투자를 해서 네이버도 경쟁이 뛰어든다니까 정부에서는 또 문교부에서는 네이버 걸 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뭐 이렇게 시험대 올랐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 두 개 불행 중 다행인 게 다른 나라는 그런 것도 없어요. 중국은 그래도 이제 중국은 남의 거 안 쓰고 자기들 것만 쓰니까 중국은 예외로 하고 거의 세계적으로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다 이제 페이스북하고 이제 MS하고 애플하고 다 이런 것만 써요. 보면 동영상은 넷플릭스 다 쓰고 보면 곧 있으면 동영상 그 OTT 시장이라는데 OTT에도 이제 이렇게 디즈니에서 그 OTT 이렇게 넷플릭스처럼 만든다잖아. 애플도 지금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각 통신사에서 유플러스나 뭐 KT나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케이블 잘 안 쓰죠. 울산도 케이블 잘 안 쓰고 통신사에서 하는 그런 그 통신사에서 하는 그런 걸로 쓰고 있죠.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이제 한 10년쯤 전에는 저도 케이블 썼어요. 울산에도 케이블 있잖아. 그걸로 이제 수수료 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통신사랑 해서 저는 U+를 쓰다 보니까 U+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어쩌면 넷플릭스로 아니면 이제 애플 TV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국민들이 좀 약간 코리아 정신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이제는 뭐 이렇게 그 편리한 걸 쓰는 거, 또 이렇게 잘 돼 있는 서비스를 쓰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뭐 우리 카카오톡을 열심히 쓰잖아요. 그 덕에 카카오가 시장이 이렇게 넓어지고 카카오 택시도 만들게 되고 카카오 뱅크도 만들고 카카오 뭐도 만들고 엄청나게 쇼핑도 있고 뭐 굉장하거든요. 그럴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네이버 쇼핑이나 네이버도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역시 뭐 계속 하던 대로 우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젊은 애들은 또 생각이 또 다른가 봐요. 10대 애들은 카카오를 별로 안 쓴다고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그러고 있죠. 뭐 이게 우리가 그 내수해서 우리 것만을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네이버나 카카오도 정말 서비스를 더 발전을 시켜서 MS 못지않게 소강기업이라고 그러죠. 작지만 강한 기업 이렇게 해서 MS 이상의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네이버도 그렇게 하려면 반도체를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 서버 시장이 메모리 시장이 얼마나 더 확장될지는 잘 몰라요. 아직 삼성전자 그 실적이 엊그저께 발표가 됐거든요. 1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 6조 4천억인가 5조 대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참 다행인 게 6조 넘는 매출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2분기는 4월달, 5월달, 6월달은 아무래도 대폭 줄겠죠. 그러나 안 줄을 수도 있어요. 폰은 안 사. 폰하고 자동차는 안 사잖아요. 사람들이 요즘에 지금 감염병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가 왜 그렇게 매출을 많이 나온 거지? 우리 3월달만 해도 뭐 폰 아무도 안 샀잖아. 보면 여러분들 근래 폰 안 바꿨죠? 요즘에 누가 폰 바꿔? 요즘에 누가 자동차를 바꾸겠어요? 아무도 안 나가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삼성전자 매출 영업이익이 높았냐? 이런 거는 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하고 또 아마존 같이 이런 기업에서 엄청나게 반도체를 많이 매입을 한 거예요. 물론 네이버도 이제 반도체를 많이 샀겠죠. 왜냐하면 서버를 만들어야 되니까 클라우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미국에 갖다 파는 반도체도 많이 팔아야 되지만 반도체를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많이 팔아서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정말 세계 굴지의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참 좋지 않겠나? 그게 대한민국이 좀 살아가는 거예요. 자영업이 무너져도 그냥 빌 붙어가지고 나라에 빌 붙어가지고 살 수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뭐 옛날 대기업이 어쩌고 뭐 이렇게 대기업 비리가 많다, 뭐 삼성공화국이다 막 이렇게 해도 이제 지금은 뭐 대기업으로 뭐 살아가야 대기업 한때 중소기업이 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 중소기업이 강한 이탈리아는 저렇게 넘어가잖아요. 지금은 다시 대기업이 더 공격적인 전략, 미래 전략을 써서 더 파이를 키워서 우리 서민들까지 그냥 먹고 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성불하세요. 약속 잘 지키시고요. 제가 또 잘 못 지킨다고 너무 혼내지 마시고